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떠한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사람들을 만나면 다 저를 싫어할 것 같아요. 어머. 그냥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일단 이 사람은 날 별로 안 좋아할 거라는 거를 그냥 약간 깔고 어느 순간부터 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 완벽하게 친한 사람을 빼놓고는 둘이 만나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것도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상대가 나를 좋아할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예요. 이 사람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돼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이렇게 표현은 되지만 사실 본질은 허니제이 씨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허니제이 씨가 굉장히 단단한 인간에 대한 믿음,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신뢰에 대한 금이 살짝 가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면이. 이게 어쨌든 제 직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23살 때부터 레슨을 해서 그냥 레슨생만 해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렇게 많은 레슨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친구들도 그렇고, 어쨌든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제가 나름대로 전 되게 친화력이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컸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오해가 있었든 뭐 어떤 상황이 있었든 해서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명이면 사실 그럴 수 있겠지 하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이제 팀이었던 멤버들 중에 이제 또 이렇게 나간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제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상처를 당연히 받죠, 제가. 알겠어요. 우리 허니제이 씨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상대한테 잘해줬어요. 그러면 안 떠날까요? 상대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나가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나가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후에 관계가 틀어지는 게 그게 속상한 거죠. 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하면 기특하고 좋죠. 저도. 근데 잘 그렇게 떠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연락조차도 없고 뭐 봐도 인사도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뒤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 허니제이 단물 쏙 빨아먹고 팀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듣고 이제 그때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저는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뭔가 그런 사람들이 떠나면서 오히려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좀 오래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가깝게 지냈던 누군가가 떠나는 것이 잘 마음에서 안 받아들여지세요?
그러니까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할 상황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제 곁에서 제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행동들 때문에 저랑 가까이 지내다가 또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도 어쨌든 간에 제가 모르는 어떤 실수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왜냐면 저는 아기를 가지고 어쨌든 네. 상대방에게 뭐 대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풀려고도 나름 노력을 많이 했었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 그냥 사람에 대해서 외로움이 항상 너무 많으셔서 제가 본 내내 그래서 그냥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도 사실 그렇게 크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좀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인 씨가 봤을 때는 언니가 외로워 보였나 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그냥 쌤 자체가 좀 외로움이 많아서 뭔가 사람한테 좀 기대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일적인 부분에서는 커리어도 대단하시고 성격도 세시지만 그 외에는 되게 너무 여린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제자인 제인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허니제이 씨가 헤어진다는 표현을 안 쓰시잖아요. 떠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저를 이렇게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저를 떠났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또 느끼고 저를 떠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떠난다는 거는 남겨지고 약간 버려지는 거죠. 버려두고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누군가가 독립해서 나가든 또는 우리가 좀 관계가 처음하고 좀 달라져서 떠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좀 뭐 비롯된 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양육권이 아빠한테 있는데 이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엄청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되게 그립고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을 도망갔어요. 밤마다 엄마한테. 네, 엄마 집으로.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아빠가 늦게 들어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아빠랑 1년 살았으니까 엄마랑 1년 살고 올게 이러고 동생 손을 잡고 엄마 집으로 갔죠. 근데 그러고 쭉 이제 엄마랑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아빠가 왜 연락을 하면 답장이 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릴 때 전화를 해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되게 아빠에 대한 사랑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저도 아빠한테 어릴 때 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아빠에 대한 뭔가 그런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 30쯤 돼서 이제 연락을 가끔씩 하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이제 관계가 이렇게 쌓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고 이건 또 다른 상처가 됐는데 아빠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식 때. 네. 그러셨구나. 그래서 마음으로는 네 너무 오시려 좋은데 네. 아빠 손 잡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상처받으실까 봐. 네. 아빠에 대한 좀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뭐 마냥 그냥 밝게 커서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좀 있었구나 하고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명절에. 그래서 더 아빠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빠를 만나면 눈물이 자꾸 나니까. 요즘은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아버지와? 가끔씩 네, 그냥 네. 카톡하고 얼마 전에 약주 좀 하시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상 통화를 했는데 엄청 아빠가 그동안 미안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아빠가 한이 지켜줄게 이렇게 그랬는데 어쨌든 결혼식도 초대 못하고 근데 사실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가 밉기는 해요.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도 이해가 너무 돼요. 그래도 저를 키워준 건 엄마니까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생각해서 초대를 못 드렸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때 그 상황에서는 허니제이 씨의 그 다양한 마음이 표현되기도 어려웠고 수용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엄마를 보고 싶어 해서 갔던 허니제이 씨의 마음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 마음이거든요. 심지어는 결혼할 때 그렇지 당연히 낳아주신 아버지 참석시키고 싶겠지라는 것조차 네가 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라는 마음의 수용의 경험이 많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되면 어른들의 감정을 살펴야 돼요. 자꾸. 살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또 어땠을런지 모르겠어요. 허니제이 씨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감정을 지나치게 배려해서 본인의 감정은 굉장히 많이 누르고 지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외롭고 내가 수용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도 구멍이 생겨요. 근데 이 구멍이 크잖아요. 그럼 타인의 마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어쩌면 본인의 그 마음의 외로움으로 인한 구멍들 이런 게 컸다면 제자들의 마음을 확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다정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되게 엄한 선생님이었고 거기가 왜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일이네? 아이고야. 저러면 더 긴장돼서. 저럼 더 몸이 굳는다니까. 일단 해봐. 말실 해봐. 아 어금니 깨물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공부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 때 좀 나를 좀 토닥여줬으면 좋겠고 또 내가 좀 좌절할 때 나한테 용기를 좀 줬으면 좋겠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즘 힘든 건 없는지 혹시 내가 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를 그냥 숙제처럼 외워서 가서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이거를 머리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됐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 정서 발달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아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는 좀 힘들어하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고 아이랑 소통하고 네,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아이가 역시 우리 엄마 내 마음을 그래도 좀 잘 알아. 엄마랑 이야기하거나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이런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해나간다면 엄마로서 굳건한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